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취재는 다 사실 몰래 이루어졌거든요. 안에서 밖에서 안 보이니까 저희가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갑자기 업주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 같지가 않아서 자기가 와봤다라고 하면서 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왜 이런 일을 하냐, 너네 누구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희가 도망치듯 빠져나왔는데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안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촬영을 하는지 알았을까?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경제 끌어올려. 자, 경제상그의 두 분 모십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SBS 김혜민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가 열일했습니다. 이거. 야. 룸카페. 이게 네. 지금 뭐 어른들이 술 마시는 룸카페가 아니고 이거 청소년들이 간다는 룸 맞죠? 룸카페 맞죠? 네, 맞아요. 룸카페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김 기자가 취재한 룸카페 얘기를 했고 네. 그 얘기가 반향이 있었는지 그 주 토요일 팔뉴스에서 보도를 했고 그 이후에 다른 언론에서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어제도 저는 모 언론사 기사 하나 봤어요. 지방 어디서 뭐 이렇게 현장 적발했다. 대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청소년들이었다. 네. 심지어 거기 들어간 청소년들 중에 몇 프로가 멋전다. 뭐 이런 네. 기사들까지 좀 있었는데 교복 입고 있었다. 뭐 이런 거죠. 네.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자, AS 타임. 네. AX 타임이 아니라 이거 플렉스 타임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저 2NE1에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좀 BGM을 깔아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플렉스 아이고. 한번 해보시죠. 네, 이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사 후에 반향이 있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도 제가 팔뉴스 때문에 취재를 하다가 라디오에서 먼저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반향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밀실과 유사한 구조의 도어락까지 있고요. 침구와 침대, 또 화장실에 샤워 시설까지 갖춘 멀티방이 최근에 등장을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사진 보니까 그냥 네. 모텔방이 있던데. 맞아요. 그게 그쵸. 작은 모텔이었어요. 네. 네. 그 당시에도요, 취재를 하고 있던 도중에 소위 말해서 저희는 핑퐁을 당하던 입장이었어요. 뭐 여가부에 물어보면 이건 지자체와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지자체는 구청이거든요. 구청에 물어보면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거다. 경찰은 아니다. 이건 지자체의 단속 권한이 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재 도중에 서울시에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고 단속 대상이 맞다라는 공문을 지자체 이제 구청에 뿌린 거죠. 이 보도 이후로. 아니요. 보도 취재 도중에. 보도 취재 도중에. 네, 저희가 서울시도 여러 번 네. 연락을 시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도 이후 더 탄력이 붙었을 거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구청에 갑자기 단속을 나가요.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현장 이제 적발된 사진까지 저희한테 보내줘서 이제 그게 보도로까지 이어졌고요.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구나. 그렇죠. 마지막에 저기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 2월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고요. 그 뒤에 여가부도 나섰습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을 전국 지자체에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한테는 이거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사실 문제가 없고 청소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는 아예 단속 대상이 아니라 근거가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다 뒤바꾼 거예요. 김혜민 기자 그 업소에서 메일도 하나 받았잖아요. 네, 정말요? 맞아요. 항의 메일. 맞아요. 그 뒤에 아. 자기가 룸카페를 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왜 이런 기사를 내냐, 뭐가 문제냐, 너 때문에 망하면 책임져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뭐 그런 기자분들이 사실 이제 취재 네. 탐사보도 같은 취재만 의뢰 이제 오는 이제 항의 메일인 건데. 그렇죠. 근데 일종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부 커뮤니티 보니까 대안 없는 섣부른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아마 업주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 진짜 차렸는데 이거 뭐 갑자기 단속 들어오고 이거 나 장사 어떻게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두 보세요? 가지 측면에서의 반론인데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 길을 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분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 이거 고차원적인 얘기다. 그래서 네. 그 관련 게시판이나 어떤 카페, 모임, SNS 이런 데에서는 이러면 더 그 음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사실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를 권장할 거냐 또 그럴 수는 없단 애매해. 말이에요. 아니 이제 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성교육을 강화하고 음지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의 업소들이 굉장히 횡행하는 걸 또 권장할 수는 네.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찬반이 굉장히 경론이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까지 여자랑 손만 잡으면 대학 떨어진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손 잡으면 학력고사. 거짓말. 우린 저는 남중 지금 남고. 몇 시예요?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거짓말하기 나는 있어요? 남중 남고 나왔다니까. 네.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진짜. 여자랑 뭐 손 잡으면은 학생 못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근데 대학은 못 가고. 대학 안 떨어지셨잖아요. 손을 안 잡았으니까. 근데 PD. 물론 네. 물론 요새 예? 못 네. 들었어요. 아, 제가 다른 아. DJ 이름 아니 건전한 아니지. 이성교제를 하셨을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요새 보면은 이 문화의 문제는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학부모들한테 만약에 당신 고등학생 자녀가 이성교제 하는데 뭐 성관계를 가졌다 찬성하십니까? 찬성 0%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학부모한테 물어보면 100% 그런데 네. 그 익명으로 토론을 하는 그런 게시판에서는 네. 학생들 입장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성적 근데 자기결정권. 아니, 이거 참 어려운 꼰대라고 문제다. 해도 좋아요.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이런 시설에 대한 출입을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 네. 기사 댓글에도 네. 그런 내용 많이 네. 달렸습니다. 여기 단속한다고 안 할 거 같냐? 뭐 아니, 그리고 이거하고 성교육을 바로 매치시켜서 그렇게 연결하기는 좀 논리적인 그죠. 무리가 있는 것 아니 같아요. 뭐 좀 엇나간 얘기긴 하는데 자 갑자기 성적 자기결정을 얘기하시니까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 네. 한국 제목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라는 아, 거 저 아시죠? 재밌게 봤는데요. 시즌 3까지. 네. 전 진짜 얘기했거든요. 영국 고등학생 얘기인데 이건 별세계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너무 달라. 나 나라마다 좀 문화는 다를 수는 좀 있겠지만. 힘들어. 그거 받아들이기 조금 그죠 좀 힘들어. 그런 그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청소년들의 탈선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어. 뭐냐면요, 이 밀실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 범죄. 밖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럴 예를 수 들어 있구나. 작년에 한 20대 남성이요,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룸카페로 데려가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성추행까지 해서 검거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은 룸카페 안에서 이뤄지면 여기가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밀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단속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숙박업소는 규제가 있어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초등학생 데리고. 네, 뭐 혼숙이 안 되죠. 혼숙이 안 되니까 뭐 가족이 아닐 바야. 그런데 거기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범죄. 그 생각 그게 그리고 중요하구나. 몰카 논란도 있어요. 그럴 수 이거는 있겠다.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취재는 다 사실 몰래 이루어졌거든요. 안에서 밖에서 안 보이니까 저희가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갑자기 업주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 같지가 않아서 자기가 와봤다라고 하면서 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왜 이런 일을 하냐, 너네 누구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희가 도망치듯 빠져나왔는데 그래요?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안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촬영을 하는지 알았을까? 너무 유명한 기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전혀 아닙니다. 네, 저 밖에서 알아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안성창님께서 올해 기자상 김혜민 기자 갑시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그럼 강추. 강추. 한국기자상 추천.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AS 타임 끝나고 어제 경제 뉴스 중에 제일 컸던 게 아마 오늘 조간신문 일면에서도 많이 네. 받아줬던데 일기 신도시 분당 일상 편촌 3번? 분당 5군데죠. 네. 중동까지. 중동까지. 해서. 네. 이 일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윤곽을 나왔는데 이게 아마 지난 대선 때도 양 후보가 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봐도 이거는 엄청난 파격이던데. 일단 숫자가 많습니다.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뭐 분당 일산으로 대표되는 5군데 신도시인데 모두 합치면 30만 호 정도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거의 밀어주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고. 안전진단 의무 면제. 그다음에 안전진단이 용적률 상향, 뭐. 만약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 프리패스 줘서 아예 진단을 면제해 준다는 거고 대부분 되는 쪽으로 한다. 그리고 용적률도 역세권 중심으로는 최고 500%까지 허용을 한다라는 거니까 지금 지어진 집들이 대부분 용적률이 한 150에서 180% 사이니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높이 쌓아서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사업성을 크게 높여주겠다는 뜻이니까 하고 싶은 데는 해. 이런 뜻이에요. 정부에서 이렇게
파격주가 밀어주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지난 대선 캠페인 와중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네. 중에 하나였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 무기한 뒤로 미루면서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죠. 그동안 뭐 공청회도 하고 의견 수렴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를 한 거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달 안에 입법이 되고요. 내년에 시행이 돼요. 굉장히 시점이 네. 공교롭죠. 그 야당도 이거 찬성하나요? 야당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30만 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 집에 3명씩만 살아도 몇 네. 명입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두루 고려하면 네. 야당도 뭐 일부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네. 전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왜냐면 여기 있는 분당, 네. 뭐 분당은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긴 한데 뭐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요 신도시들이 일종의 스윙 스테이트라서 그렇죠. 저 여야가 첨예하게 지금 의석수를 분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당도 이게 지역구 의원들은 그 네. 표심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네. 때문에 워낙 그 많이 살고 있기도 하고 네. 지난 대선 때도 그래서 토론에서 계속 거론이 됐던 거고 근데 양측의 공통 공약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알고 사실 있어요, 반대할 명분도 네. 없죠. 네. 네. 자, 근데 이거 그러면 우려되는 점은 없어요? 만약에 30만 호를 한 번에 개발한다. 이거는 굉장히 시장을 들끓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두 가지 허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 음. 사업성이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조달, 사업 조달 BPF가 그렇죠. 쉽지 않겠구나. 처음에 땅 그 수용해서 물론 자기 땅이니까 이건 그 문제는 없겠지만 자금을 어디서 끌어와서 사업을 쭉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지금 되느냐. 두 번째는 지금부터 첫 삽을 떠도 앞으로 최소 15년이에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상황을 두루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시장을 막 뒤흔들 만한 요소가 될 거냐. 네. 물론 작년보다 부동산 경기가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디테일하게는 30만 호 다 부시고 한 번에 세우는 게 아니고요. 네. 마을 단위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백현 마을 하나, 네. 무슨 마을 하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분당이나 일산을 한 번에 다 제거하면 그 어디가 그렇죠. 그런 요렇게 사람들이. 요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살아생전에 2024가 끝날 거냐 요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 전체를 막 뒤흔들 요소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왜냐면 재건축이라는 게 제가 또 보면 된다 말 나온다부터 실제 되기까지 엄청나게 걸리고 대구는 보니까 몇 동 안 되는 작은 아파트들은 뚝딱뚝딱 해서 올리던데 대단지들은 이게 저 안에서 또 네. 주민들 이해관계 갈리고 그래서 조합 결성도 해야 되고.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요. 분당 이상대다 대단지라서 그게 뭐 현실적으로 제도는 마련돼도 가기까지 좀 시간은 걸리긴 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거 보죠. 슬램덩크. 네. 자, 퍼스트 슬램덩크. 이거 왜 경제 아이템까지 왔어요? 문화 아이템이죠. 혹시 슬램덩크 좋아하시나요? 두 아 분은? 완전 좋아요. 저는 어제도 밤에 네. 침대에 누워서 슬램덩크 만화책 어느 병원에 봤냐면 북산 능남전을 보고 있어요. 소장을 하고 있으세요? 전권 가지고 있어요. 보유증. 어머, 네. 두 분 다? 아니 네. X세대라면 모름지기. 제가- 저는 잘 전권 정도. 모르겠네요. 제가 저는- 살면서 제일 열심히 읽었던 책이 이제 고시 공부할 때 법서고 네. 두 번째가 수학의 정석 성문 종합용어고 세 번째가 슬램덩크다. 와우. 네, 외웁니다 저는. 네. 네. 아유, 지금 소장 가치가 굉장히 이제 네. 뛰었을 것 같은데, 네.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슬램덩크 영화도 굉장히 많이 봤죠. 봤죠 저도. 또 한 가지, 더 현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네. 이 백화점 지하 2층에 슬램덩크 팝업 스토어가 생겼거든요. 가봤죠. 저도. 이미 가셨습니까? 아니 지난 주말에 갔어요. 네. 저희 뭐 사오셨어요? 갔는데 네. 둘째 딸이랑 갔거든요. 가족들 갔는데 둘째 딸이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둘째 딸은 슬램덩크 잘 몰랐는데 저랑 같이 영화 보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오. 너무너무 재밌다. 막 쫄깃쫄깃하다는 네. 거예요 마지막에. 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갔어요. 근데 그날이 끝나기 이틀 전이었는데 네. 물건이 하나도 없어. 없어요. 이거 오픈런 하고 막 예약하고 어. 당근하고 난리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들이 사고 싶은 건 피규어 이런 거잖아요. 뭐 서태웅 뭐 얼굴 덜렁덜렁 페이크 이런 거 다 없고 유니폼 남아 있고 뭐 남아 있었냐면 제일 안 팔리는 거 골프 공, 이제 골프공 담는 뭐 뭐라 하지? 통. 포켓이랑 네. 볼 마커 주머니.
요거만 있더라고요. 그걸 애가 뭐해? 골프장에서 쓰는 볼마커 말씀하시는 거죠? 볼마커. 예. 그거만 남아서 근데 우리 애는 뭐 하나 사긴 샀어요. 예. 그래도 뭐 하나 있어야 그때도 된다고. 오픈런을 하셨어요? 아니 물건이 없는데 무슨 물건이 오픈런을 해. 없어서. 갔더니 그냥 들어갔죠.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게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전 10시 30분 이 오픈에 맞춰서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는 장사진을 벌였습니다.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고객을 매장 안에 이제 넣을 수 있었는데 입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문을 열자마자 하루 입장 인원인 800명이 바로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이제 물건은 거의 없고 판매도 마감이 됐지만 사실 더현대 서울 입구에 가면요 웨이팅하는 줄이 그 당시엔 2개였다고 해요. 하나는 당일 아침 웨이팅, 다른 하나는 다음날 웨이팅. 야. 다음날 웨이팅까지 미리 줄을 서고 대기표 있었거든요. 뽑으려고. 네. 네. 영화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제가 또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어제 나왔던 건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그 영화 중에 3번째로 흥행한 작품이 됐습니다. 더 잘 된 게 있어요? 있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건가? 맞아요. 첫 번째가 너의 이름은이고요. 두 번째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에요. 네. 그렇구나. 근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책도 엄청 팔린다면서요? 책이. 참고로 말씀은 저는 이 영화 때문에 상관 아니고 네. 작년에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작년에 선물 받았어. 이거. 선물을. 아니, 세트. 저희 때는 아마 집에 책장에 꽂혀 있는 친구들 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 때문에 나는 새로 샀어, 추억이 돋았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G마켓 옥션이 1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슬램덩크 전권의 판매량을 집계해 보니까 판매 신장률 7,530%. 와. 그런데 이게 슬램덩크만 이렇고요. 네. 만화책 카테고리 전반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슬램덩크 사러 가다 딴 것도 사고 막. 그렇죠. 만화책 전체 카테고리의 판매율 증가 29%, 특히 농구 만화 관련된 만화들이 1352% 신장이 됐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농구화 살 거야 324%, 농구복 살 거야 35%, 농구 가방도 필요하겠지 16% 이렇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X세대들은 그 농구화 하이탑이 저희 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한 번도 안 실어봤죠. 농구. 젠지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브랜드들 뭐 마리떼 같은 것들이 저희 때 유행했던 브랜드예요. 마리떼 프랑스와 접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가 한동안 굉장히 유행하다가 저희 다음 세대는 촌스러워 그 선배들이 입던 거잖아 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슬램덩크 농구와 이 문화랑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쵸 완전히 젠지로 내려가면 이거 너무 신기해. 힙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소위 쌈박해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되는 이 거죠. 팝업 스토어에도 네. 젊은 20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줄을 섰다고 해요. 네. 그렇구나. 3, 40대가 아니라. 네, 와인도 판다면서요, 슬램덩크 와인. 와인 네. 팔아요. 와인 파는데 이게 세븐일레븐에서 슬램덩크 와인을 판매를 해서 네. 3, 40대 남성이 구매자의 80%라고 합니다. 와인 뭐라고 써 있어? 강백호 이게 무슨 까쇼 이렇게 써 있나? 이게- 피노누아 서태웅 뭐 이런 거야? 왜 와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와서 피보스라고 레이업 하기에는 무릎이 안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 진짜 있네? 와인을 마시면서 슬램덩크라고 써 있구나. 그러니까 농구공 느낌이 나잖아요. 네. 요 표면은 갈색의 그 농구공의 느낌을 주면서 내가 이제 농구는 못해. 레이업 3점 슛 이런 거 불가능하지만 느낌적인 느낌은 느낄 수 있어.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와인과 슬램덩크랑은 네. 사실 크게 관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와인을 마시고 싶어. 하지만 슬램덩크의 감성도 느끼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인데 요거 마케팅 포인트로 괜찮았던 네. 것 같아요. 많이 팔렸다고. 서정아님께서 마지막 승부 재방할 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스리? 타 방송 드라마긴 한데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구신이 좀 약해. 그래요. 네. 마지막 승부의 농구신은 당시에 농구 팬인 남편이 그런 생각 안 해요? 농구신이 뭐 당시에 저 기술이나 이런 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을 네. 것 같긴 한데 농구신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주인공 슈퍼맨 농구를 못하는 제가 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주인공 슈퍼맨 아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건 제 방은 한번 역효과 이거는. 그래도 안 하는 게 손지창 나아. 씨가 곡을 쓰고 오. 나오고 이런 건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냥 저 만화는 보는 게 네. 왜냐면 슬램덩크는 이 농구신 그림 자체가 정말 잘 그렸거든. 똑같이 진짜 NBA 농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 얘기 먼저 해볼게요. 애플페이? 네. 애플페이 이건 뭐야? 그럼 저는 사실 전화기 갤럭시 써서 그런지 삼성페이 쓰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 아이폰 썼던 분들은 삼성페이 못 썼어요?
그랬죠. 아 그래요? 네. 야, 애플은 뭐 자기네 거는 다 못하게 하는구나. 그 평론가님도 네. 삼페 쓰시나요? 아, 저 삼성페이 쓰죠. 저 삼성페이 써요. 네, 저도 이게 네. 너무 편해서요. 네, 그래서 편해요. 지금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나 지갑 안 가져왔네. 이거 통하지 않는 날이 이제 곧 올 것 아, 같습니다. 애플페이 상륙한다. 네. 오. 네,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요. 금융당국이 지난 3일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승인했습니다. 원래는요, 예전부터, 지난해부터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국내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애플페이는 2014년 첫 출시 이후에 세계 75개국에서 이미 쓰이고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됐던 왜요? 거예요. 우선 이 기존 카드 단말기 문제가 있는데 삼성페이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존 카드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 삼페를 카드 단말기 갖다 대면 띡 하고 바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애플페이는 전용 단말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 애플은 네. 타사의 정책에 대해서 뭐 타사가 아니고 좀 회사 정책이긴 한데 그게 문제야. 뭐 맨날 뭐 전용 네. 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불편해도 따라오니까. 네. 이게요 대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카드와 손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현대카드가 우리 가맹점에만 이 카드 단말기 보급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불법 리베이트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현행법상. 네. 그래서 이 논란이 계속 있다가 현대카드가 그러면 우리가 애플페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포기하겠다. 이러면서 이 문제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애플페이를 한국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러면 카드 단말기 어떻게 해요? 자영업자들 사야 돼요? 15만 원 주고? 이거를 내가 이제 없으면 안 사는데 나는. 무상 보급을 하겠다. 애플에서? 식으로, 네. 식으로 지금 애플이 아니죠. 현대카드에서. 현대카드 무상 네네. 보급하겠다. 그러니까 현대카드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네. 이걸 단말기를 깔아주면서라도 애플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네. 전체 한 35% 되거든요. 네. 이 손님을 끌어오고 네. 대다수가 20, 30대니까 20, 30대 손님을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플 전화기를 쓰는 사람이 애플페이 하고 싶어서 현대카드 가입한다. 그렇죠. 그쵸. 그리고 배타적인 신용카드도 사용권을 남발하는 거 아니야? 하지 않아도 어쨌든 지금 얘기가 끝난 건 현대카드밖에 없으니까 네. 선점 효과는 최소 반년에서 1년 누린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요즘 그 무지출 챌린지 하는 20, 30대가 네. 현카 발급하고 롯카 또 하고 3카 또 하고 이러지 않는단 그래서 말이에요. 저도 네. 그게 왜냐면 카드 발급이 예전만큼 막 남발하던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 똑똑한 소비자가 나 원래 카드 쓰는 게 있고 포인트도 쌓아놓고 있는데 애플페이 때문에 현대카드를 근데 현대카드 발급률이 좀 늘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전화기에 대한 충성도가 확인이 되고 네. 20, 30대 많이 가는 매장, 대형 매장들은 우리도 단말기 설치할 의향이 있다 이런 입장이라 네. 요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네. 삼성페이가 차지하고 있는 1,600만 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요거는 한 반년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8425님께서 페이 쓰면 좋은데 어플이 너무 많아져서 귀찮기도 해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어렵겠죠. 뭐 그런 말씀 하셨고 라떼라떼님께서 아들이 예비 중3인데 슬램덩크 보고 밤마다 농구하러 가요. 완전 송태섭이 되어버렸어요. 유유유. 이번 영화는 주인공이 송태섭이잖아요. 네. 그리고 서태웅 강백호는 따라할 수가 없거든. 그치. 그나마 송태섭이 일반인들 하기 편해서. 그 태섭이는 형이 불의의 사고로 네. 먼저 갔으니까. 네. 자, 그리고 유우님님께서 테디 독설 대박 크크 마지막 승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마지막 승부가 S본부 드라마였으면 네. 재방해야 됩니다. 뭐 이랬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죠. 박영민 네. 평론가 김혜민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